네, 세컨하우스 준말농부TV입니다. 자, 세컨하우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원이 있다고 하면 무슨 나무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공작 단풍도 있고, 자, 저는 이거는 이제 청단풍입니다. 단풍나무고요. 아주 조그만 것 갖다 심은 건데 많이 컸고, 저는 과일나무를 하나 키우라고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 이 포도나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 세컨하우스 또 정원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뭐 가장 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과일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게 딱 보시는 것처럼 지주대를 위해 하우스 철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렸더니 지금은 아주 잎이 풍성해져서 밑에 이제 그늘이 생기죠. 이렇게 이 밑에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밑에는 가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양옆으로 바람이 살살 불어서 굉장히 여름에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원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 심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공간도 저희 비닐 쳐져 있는 데는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쪽인데, 저쪽은 샤인머스킷이거든요. 자, 요것만 보면은 한 3평, 2평 내지 3평 정도,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포도나무 한 그루, 2그루 심어서 굉장히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제가 겨울부터 가지치기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순치기 하는 거, 뭐 봉지 씌우는 거 이런 거 계속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 겨울에 가지치기 했을 때 굉장히 가지가 앙상하게 있었잖아요. 옛날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7월 중순으로 접어드니까 위에 넝쿨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이 숨짓기를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가 난리가 났겠죠.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고 또 날이 더워지고 그러면서 이 순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순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벌써 찔겨가지고 잘 안 따지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닿는 곳은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따주는데, 이렇게 이제 따주는데 손이 안 닿는 저 위에는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따주면 좋아요. 왜냐면 영양분들이 분산되지 않고 이 포도로 가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면요, 포도 알이 이제 굵어질 시기에 알이 안 굵어져요. 포도 이 캠벨도 이 순치기를 잘 해주면은 포도 알이 굉장히 굵거든요. 굉장히 이제 씹히는 맛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굵어지는데, 그냥 처음부터 순치기 안 하고 방치하면요, 알도 듬성듬성 나고 알도 작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요. 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항상 겨울에 이제 전정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오면, 예, 이것도 봐요. 이것도 뭐 벌써 갉아먹었네. 이게 이제 병충해가 벌써 요 가지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 손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이제 담배나 망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방지하려고 이제 해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 8마디, 9마디까지 키우고 순을 집어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또 겨순들이 나옵니다. 이런 대로 영양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손이 닿는 곳은 이렇게 겨순들을 계속 따주면 잎이 커집니다. 예, 광합성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잎이 커지거든요. 예, 그렇게만 하면은 당도도 올라가고 잘 큽니다. 이 포도가 이제 수확할 때까지는 뭐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보통 8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8월 하순에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빠르면 8월 한 15일경부터도 이런 것들은 수확을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가 이제 알이 커질 때예요. 굉장히 이제 알이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이제 색깔도 이제 변해 갈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자, 요거는 따줬는데 안에가 없네요. 이게 아마 안에서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안에 있고. 이제 병충해 방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이런데 담배나방 이런 거 애벌레들이 구멍 뚫고 들어가서 빵꿀 내어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니까, 그런 병충해 방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니면서 순 나오는 것들은 최대한 따줄 수 있으면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계속 나와요. 요게 수확하기 전까지는 특히 장마철에 물 빨아먹고 굉장히 잘 크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냥 놔두면 알이 안 큽니다.
예, 알이 굵직굵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좀 잡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저도 포도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집도 이렇게 보니까 포도 송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비바람 칠 때 얘네가 이제 개화기가 돼가지고 그때 꽃도 많이 떨어지고 조그맣게 열렸던 애들도 막 상처 입고 떨어지고 그래서 알이 별로 많이 안 매달렸습니다. 저는 올해 한 100송이 정도, 100송이 좀 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열렸는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안 됐어요. 한 100송이 정도 더 열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 올해는 좀 손해를 본 상황이고,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옆에 샤인머스켓이 있으니까 샤인머스켓으로 대체하느라고 좀 일부러 가지를 많이 쳐버린 것도 있지만, 이 샤인머스켓이 지금 한 150송이, 여기 주렁주렁 이게 청색으로 보이는 게 샤인머스켓들이거든요. 요 애들은 지금 알이 막 커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안에가. 한번 하나 벗겨볼까요? 한번 벗겨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샤인머스켓.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봉지를 싼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얘네도 물을 많이 빨아먹고 많이 컸을 건데, 어유 많이 컸네요. 지금 제 손바닥만하게 컸는데, 너무 이걸 밑에까지 알을 속는 바람에 한 이 정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자, 샤인머스켓이 이 정도니까, 얘는 캠벨보다는 좀 늦게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캠벨을 먼저 먹고 샤인머스켓을 먹으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포도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게 두 송이가 이 가지에서 열렸는데, 또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순을 친 건데, 여기서 겨순이 나오면서 이런 데서 또 열려요, 포도가. 그러면 이런 거는 따줘야 됩니다. 요거 키우려고 놔두면 아까 저 보인 이 처음에 달린 이쪽 열매로 안 가거든요, 영양분이. 이런 것들은 따줘서 이쪽으로 영양분이 가게끔 해서 알을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순치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막 끝에서 열리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꼭 따서 버려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런 가지도 더 이상 크지 않게, 이거 어디까지가 있는, 여기서 어제 이건 따주긴 했네요. 더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안 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위쪽으로 가는 애들은 이렇게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따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잎이 커지게, 이렇게 제 얼굴만하게 크면 광합성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당도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마가 끝나야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데, 7월 말에는 비가 이제 그쳐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그 이후부터 이제 당도가 올라갈 거라서, 이제 새까맣게 이제 변해가면서 당도가 올라갈 거라, 이제 그걸 봐야 되고, 이제 그 사이에 태풍이 안 오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바람으로는 이제 이 가지가 꺾이거나 알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잎은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비바람이 불면 노지기 때문에 뜯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잎들이 크고 그러면 광합성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도 그대로 놔두는 거죠. 병충 해방제는 지금쯤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봉지를 다 쌌기 때문에 살균제, 살충제를 해서 듬뿍 해주는 게 좋고, 저도 이렇게 잎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저 위에는 소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흩날리는 정도로만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밑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포도는 잎이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 밑에다가 해주는 게 훨씬 흡수율이 좋아요. 농약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다가, 잎 표면 위에다가 해주는 것보다는 밑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소독을 해주면 훨씬 흡수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고, 이런 줄기들도 잘 보셔서, 이렇게 이런 애들은 지금 이 안에 벌써 이제 벌레가 파고 들어간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살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이 나무는, 이 가지는 죽을 겁니다. 지금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나무 색깔로 이제 변해갈 때거든요. 포도나무 가지, 새순가지가 파랗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이제 파란색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나무 색깔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무가, 가지가 이제 꺾일 위험은 이제 거의 없고, 지금은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순들이 이렇게 줄기를 잡고 있어서 더 바람에 흩날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넝쿨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외로 거의 뭐
철사로 묶어맨 것처럼 아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 불어서는 이 가지가 흔들리거나 부러지진 않을 거예요. 자, 포도나무 키우는 거 제가 이렇게 연중 계속 보여드리는데 재밌습니다. 네, 포도나무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순치기, 겨순치기, 또 포도 알속기 해주고 포도봉지 씌우고 나면 이제는 먹을 일만 남아 있는데 한 달 후면 아주 향긋한 그 캠벨 포도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캠벨 포도가 나올 거고, 요 옆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봉지 세웠던 샤인머스켓이 한참 크고 있는데, 요 애들을 이제 잘 키워서 또 수확을 해야 되겠죠. 예. 또 다음에 또 샤인머스켓도 키우는 것도 계속해서 공유 드릴 건데, 아주 이렇게 잘 크고 있거든요.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니까 공간이 있으면 한번 키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